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념을 좀 밟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리적인 접근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단계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원리적인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원리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개수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주식 차트상에서 우리가 차트를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아요.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 맞추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뭐 돌파 가니까 사야지, 눌리니까 사야지 이런 접근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차트는 개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차트상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매물대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 매물대는 어떤 자리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고점 구간, 이런 데서 물려있는 사람들 평단가가 이렇게 위치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매집을 하게 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뭐겠죠? 반대로 개인들은 물량을 내놔야겠죠. 손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손절할 경우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고점에서 이제 산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우리가 차례로 정리해 보면서 개념적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은 그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세력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력이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고영이 지금 딱 이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세력이라고 보면은 계좌에 주식이 0개일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네, 0개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주가를 보합으로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손절하는 걸 받아 먹어도 되겠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물량들.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은 여기랑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여기 많이 물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물량을 갖고 오는 게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매집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오는 매집이에요. 가져오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제 차례대로 볼게요. 자, 먼저 가져오는 매집은 이 매집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매도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을 물리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버티게 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손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버티다가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잔인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본전을 줬다가 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본전이 오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가격대가 이제 탈출이 가능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올랐다 해볼게요. 아침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가가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오랜 기간 버텼던 사람들이 또 오랜 기간 버텨야 될 줄 알고 손절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 오늘 보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물량을 내놓는 사람, 죄송합니다. 어쨌든 물량을 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겟은 얘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물량을 가져옵니다. 흔히 말해서 찔렀다가 빼는 매집이에요. 어떤 이제 뭐 정확한 명칭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주가를 찔렀다가 뺍니다. 네, 그런 구간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고, 한 번에 넘었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는 9월 16일이었어요. 단기적인 매물대가 여기 앞에 있고, 지금 제가 체크를, 한번 그냥 색깔로 칠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 개. 아, 여기는 이제 옛날이고, 얘는 이제 이 구간의 매물대고,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9월 16일이었어요. 날짜를 맞춰보면 9월 16일 날 여기에서 거래량이 2천억 정도 발생합니다. 이거 당연히 개인이 아니겠죠? 이거는 세력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본장이 9시죠? 여기는 이제 프리장이에요. 프리장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돈들을 쏘아 올리면서 이 가격까지 올려다 놨어요. 자, 그러면 주가를 여기다가 끌어다 올려놓은 어떤 세력이 있겠죠?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이 거래량, 지금 보시면은 1분에 40억 터트려요. 제가 1분에 10억 터트리면은 되게 센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나 센 세력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센 세력이 이 구간까지 가격을 올려서 놨다가 폭락을 시킵니다. 네. 이상해요. 주가가 올랐으면은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랐는데 내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이 2천억이란 돈이 물론 이제 아침에 있는 파동이 다 2천억은 아니겠지만 이 2천억 대는 캔들을 발생하는 동안에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드는데 돈을 벌지 않고 그냥 내려가. 이상하죠? 뭐 장중에 막 오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 타겟을 봐야 되는데 이 영향을 받을 자리는 지금 여기에요. 뭐 여기도 이제 조금 올라왔네 볼 수도 있겠지만 본전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그냥 빠집니다. 자, 그리고 그냥 빠졌으면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는데 흐름을 좀 더 볼게요. 자, 여기서 갑자기 돈이 또 들어오죠, 이상하게. 그리고 3일, 일주일 더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분봉을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세력의 힘이 여기서 작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힘이 작용한 게 여기에요. 자, 여기서 어제 어떤 것들을 읽을 수가 있냐면 앞에 우리가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를 건드리고 빼는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매집 구간이 발생한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종목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매집 구간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를 매물대가 있는 그런 가격대를 도전하고 내리고 어쨌든 이게 하나의 세트죠. 이렇게 내리는 과정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이다. 이제 스타트는 여기서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구간을 올리면서 확인을 해주고 또 내리죠.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매집하고 이렇게 매집하고 또 여기도 또 그래요. 이렇게 3번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한 번 또 올리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이 종목을 항상 갖고 옵니다. 왜냐면은 제일 깔끔해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24년도 9월이에요. 이때 당시에 비만 치료제 이슈로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인벤티지 랩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전에 이미 펩트론이나 뭐 다른 종목들은 뭐 대봉LS나 이미 다 올랐었어요. 근데 얘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이거 이제 지금 분봉을 못 봐서 좀 아쉽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상한가예요. 29.99% 상한가죠. 자, 매물대는 어디 있습니까? 매물대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겠죠. 자, 분봉을 그려드리면은 갑자기 아침에 누군가가 상한가로 주가를 쫙 끌어다 놨습니다. 네, 쫙 끌어다 놓고 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 장이 시작하고 이렇게 쫙 끌어다 놨는데 그럼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위에서 뭐 상한가를 양봉을 만들어서 뭐 상한가를 유지한다든지 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한가 갔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급락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이 한 달 되는 기간 동안 버텨냈는데, 본전이 왔다. 호재가 떴다. 뭐, 비만 치료제 좋다며. 근데 본전이 왔는데 다시 내려가. 야, 이제 진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전에 이제, 물론 이제 팔았으면 다행인데, 못 팔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둔 이유가 뭐냐면, 빠르게 올랐다가 내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빠르게 올랐다가 내리는 거랑, 올라서 오래 버텨서 내리는 거랑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자, 그럼 세력 입장에서 보세요. 오래 이 위에서 받는 거랑, 빠르게 올려서 밑에서 더 싸게 받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게 더 유리해요. 돈이 더 덜 들잖아요. 더 비싸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얘네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근데 또 그렇게 위에서 한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밑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찌르고 밑으로 싸게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여기서 그냥 싸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팔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도 있지만 이 물량들을 빠르게 매집을 하려면 어쨌든 본전을 주고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더 절망감을 느끼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참고해야 될 매집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이제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주말에 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죠 여기서.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서 흐름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요 라인보다 위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위에서 박스권을 치다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지죠. 그래서 여기가 매집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시 나가는 거고요. 자, 여러 종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응용되는 부분이랑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클로버. 자, 클로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그래요. 자, 최근에 제가 12월 1일 날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12월 1일 날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종목을 이제부터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을 볼게요. 12월 1일 날. 자, 여기에서 본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막 끌어올려져요. 예,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돌파 살짝 나오다가 그대로 주가가 밀립니다. 자, 주가가 솔직히 올랐으면은 이게 정상적인 파동이라면 내릴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요. 왜냐면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리면은 매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냥 쭉 그러죠. 자,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던지는 경우예요. 또는 이제 주가를 이유 없이 뭐 이유 있겠지만 당연히 누군가가 올려다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뭐 고의적으로 이 친구들이 누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네. 그 구간을 얘가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돈을 투입시키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음, 어떻게 됐죠?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다시 또 올라와요. 여기서 또 내렸다가 다시 또 양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다 판 거 아닌가요? 그거를 구분하는 법들을 이제 우리가 주말에 다시 또 배우도록 할 텐데, 다음 영상에서 배우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매물대에서 발생하는 이런 윗꼬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와 해석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돼야 돼요. 물론,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에도 당연히 물량을 이렇게 싸게 받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대로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동을 보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얘 입장에서도 어쨌든 나중에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대가 걸린단 말이에요. 왜? 올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팔아요. 그럼 짜증 나잖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럼 얘네들의 물량을 조금 싸게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7,000원, 48,000원에 받으면 비싸니까 밑으로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이런 식으로 보합을 좀 주고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을 여기를 이제 돌파를 가면서 여기서 이제 하루 준비하고 쭉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구간 위로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막 거래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단기 반등은 먹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얘는 갔지만 이번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집 구간이라고 이거 가장 중요해요. 내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있는데 그 구간 위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막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거의 99% 매집된 물량들이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가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눌림을 공략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이제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몇 개 종목을 또 보면서. 자, 최근에 SOS랩이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간단히 6월 달에. 왜냐면은 보세요. 어떤 주가가 이제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는 네, 돌파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쨌든 팔려고 만든 거니까 올려야 돼요. 네, 막 거래가 막 터져야겠죠. 근데 6월 24일의 흐름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시가를 여기서 띄웠죠. 어디에요? 가장 강한 매물대가 여기에 있었어요. 네. 근데 시가를 이게 프리장이거든요. 시가를 여기서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네, 윗꼬리 만들고 본장에서 뭔가 거래가 막 터지다가 그냥 쭉 흘렀습니다. 막 흘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종목은 다시 돈이 들어오는 구간을 봐야 되겠다. 왜? 이걸 만든 건 분명히 세력일 텐데 지금 앞에 매물대까지 올려다 봤죠? 그죠? 그럼 이거를 분명히 내려서 손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흐름을 다시 또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그냥 계속 내렸습니다. 앞에서 봤던 상황과 조금 다르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 몰린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없겠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전이 왔는데 그냥 막 내려요. 이 종목 끝났다. 이 종목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또 막 이러다가 조금 변동성 나오려고 하다가 또 밀고 변동성 만들다가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 또 만들려다가 또 밀고 그죠? 또 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이 도대체 나중에 무슨 생각으로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좀 응용이에요. 이제 살짝 응용이니까. 자, 보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좀 욕 같은데 이렇게 보따리가 이렇게 죄송해요. 그림 못 그려서 보따리가 있어요. 자, 보따리가 있는데 세력이 계좌가 지금 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행위를 만들고 쭉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따리에 손절 나오는 물량들이 이 기간 동안 몇 개월 되는 기간 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쌓이고 있다는 거를 솔직히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력이 움직이는 흐름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어 약간 점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이 SOS의 세력이 몇 주 들고 있는 거 압니까? 몰라요. 근데 등장할 때는 알 수 있잖아요. 네가 그동안 매집을 했던 거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설명드린 게 요 날이에요. 이때 이제 흐름을 만들길래 얘가 이제 지금까지의 이슈를 좀 지금까지 이슈를 좀 기다렸다가 이제 좀 움직이나 보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때 설명을 해드렸고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건 최근 해석을 해드려야 말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간을 좀 보려고 해요. 작년 12월 16일. 자, 보시면 자, 여기인데 12월 16일 날 여기에서 윗꼬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 캔들을 봤어요. 장중에.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이슈를 붙였냐면은 로봇 이슈를 붙였어요. 최근에 이제 로봇 테마주 움직임 좋았잖아요. 저번 달도 그렇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세력이겠고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죠? 라인을 좀 그어볼게요. 이 라인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있던 주가를 저기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있는 이 1,500원 정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가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팔겠죠? 그죠? 막 판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본전이 오니까. 이거를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뭐 어떤 종목들은 그냥 뭐 무시하고 올려서 막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건 아니고 가장 좋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물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는 애들이 제일 좋아요. 그런 종목들이 비중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이게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자,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니까 주말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자, 장이 시작하고요. 누군가가 여기서 갑자기 뭐 갭 뜨는 것도 이거 좀 이상하죠? 여기서 갑자기 돈이 쭉 들어와요. 1,700원까지. 1,500원이 매물대긴 한데 조금 넘었죠. 아, 여기. 이 가격까지. 이 가격이 맞나? 조금 보정이 들어갔나? 어쨌든 매물대까지 가격을 쭉 올려놨어요. 올려다 놓고 또 빼요. 자, 올려다 놓고 빼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가 만약에 이걸 팔려고 만들어 놨으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올려다 놨으면요. 뭔가 파동을 만들어야 돼요. 더 올리거나. 근데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했죠? 내려요. 내리다가 이렇게 쭉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또 물량을 내놓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여기서 다시 돌파 자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또 몇 번 더 가서 한 번 더 갔어요. 네. 여기서 한 번 정리하고 또 가서 또 정리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여기가 이 구간이 매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거를 매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구간이 매집이 만약에 100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100개가 매도가 돼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개수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몇 개 더 볼게요. 최근에 캠트로닉스 얘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9월 달에 흐름이 나올 때는 막 조금 이제 막 계속 돌파만 나오니까 막 건드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다시 본 게 언제냐면은 이날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신고가에다가 다시 여기다 팔아먹는 이제 그런 파동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10월 20일 날, 21일 날 보시면 지금 어떤 자리겠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있겠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뭔가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량을 갖고 와야겠죠. 찌르고 빼면서 갖고 와야 돼요. 자, 물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시가를 띄우고요.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왜요? 왜 좋을까요? 시가를 띄우는 돈만 쓰면 되거든요. 아까 장중에 이렇게 올리면은
장중에 돈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빨리 올리면 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가만 70% 띄우면요.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왜? 나는 어차피 내리면서 받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겁을 줘요. 이렇게 딱.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 며칠 지나다니 여기서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또 이 구간을 찔렀다가 빼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런 자리들이 세력이 쓰는 자리고요. 여기서 이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내리면 사람들 손절 이러잖아요. 그걸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날 보면은 그래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죠. 윗꼬리에서는 정리가 안 되고요. 이렇게 또 자리를 보이다가 자, 이날 11월 3일 날에 돌파가 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매집 자리가 어디예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매집 자리가 어딘지가 중요해요.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 물량이 나갈 때까지는 같은 묶음이겠죠, 당연히.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이 구간을 나는 매집 구간을 볼 건데 그 구간보다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미들이 바글바글 들어와요. 물량을 받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세력이 더 물량이 많다면 가능하겠지만 없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자리들이 깨지면은 요 자리는 요 자리가 깨지면은 이제 죽는 겁니다. 매집했던 자리들이.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냥 죽잖아요. 자, 그러면은 장대양봉 이후에 눌림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기준봉은 얘예요.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보면은 눌림 매매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까지도 안 오르죠. 답이 없는 거죠. 이런 데서 사고 눌림 매수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장대양봉 눌림 매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들입니다. 그런 해석들이. 원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몇 개 조금 더 볼까요? 자, 두산피오셀. 얘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데, 제가 두 자리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있어요, 여기. 자, 그림을 좀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얘도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이 구간을 찔러서 빼고 또 찔러서 빼고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이제 매물대 돌파를 위해서 만든 자리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되게 재밌는 구간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10월 16일 날. 10월 16일 날. 자, 앞에 여기에 어쨌든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여기 많이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여기를 돌파해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냥 뭐 뚫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파동이든지 소화를 해주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가격대를 찔렀다가 뺐다가 받았다가 누릅니다. 또 지금 일주일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내리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떤 자리냐면은 사실 이것도 캔들이 지금 나눠져 있지만 이거잖아요. 어쨌든 합치면은 그죠? 일봉이 좀 며칠 나눠져 있지만 합치면은 이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찔러서 빼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파를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루 좀 쉬어주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런 때처럼 이렇게 좀 쉬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양봉으로 갔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분봉을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 상단이 여기거든요. 여기로 돈이 한번 쭉 들어오더니 어때요? 돌파를 가면서 거래량을 빵 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종가까지 저렇게 올리는 흐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한 자리보다 돌파가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고 개인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과가 항상 좋지 않으니까요.
물론 변동성은 나오겠죠. 근데 변동성이 끝나면은 그대로 밀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집 구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꼭 잘 참고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는 종목들이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발견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그 종목들을 좀 다음 영상 기간 동안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활용. 그리고 이제 매집하는 방법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하고 하면 좋은데 내용 하나당 활용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